유학생이나 부모님들은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에도 음원 사재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1위는 BTS가 아니라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대만에 들어와 있잖아요. 5위권 순위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대만 이야기하는 바른애국생활입니다. 2021년도 어느새 보름이 지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을 정리하는 기사들이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만의 2020년은 어땠는지 정리하고 2021년은 어떤 모습으로 예측을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만의 미디어가 선정한 10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단어로는 전염병을 뜻하는 이자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모으다, 답답하다, 안심, 회복, 소중함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요. 현실을 반영하는 글자 5가지와 희망을 반영하는 글자 5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만 경제지에서도 2020년을 관통하는 키워드 5가지를 선정했는데요. 넷플릭스, 게임, 개인 방송 등의 스트리밍이 첫 번째였고요. 배달 서비스나 생활용품을 뜻하는 홈 비즈니스가 두 번째였습니다. 특히 홈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45세 이상의 연령층의 회원 비율이 60%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해요. 젊은 층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연령대로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만도 구독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올해는 특히 공유 오토바이 시장이 아주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 크게 약 3개의 회사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같이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와 새로운 결제 시스템들도 주목을 끌긴 했는데 생각만큼 크게 성장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을 통한 오프라인 경험을 뜻하는 OMO가 선정이 됐는데 이거는 제가 아직 실생활에서 느끼지는 못한 단어라서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대만에서 실생활에 가장 크게 다가왔던 거는 배달 서비스, 홈 비즈니스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한국의 카카오페이 같은 라인페이가 활성화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이야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대만의 주가가 작년 10월경부터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아주 큰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 대한 평가는 할 수가 없고 주변에서 보면 젊은 층들의 주식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대만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거의 20%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달러가 오르면서 유학생이나 부모님들은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출이자가 1.3%에서 1.4%를 유지하고 있는데 정말 낮죠. 거의 10년 내 최저치라고 해요. 그래서 대만 정부가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건지 아니면 돈을 풀어서 집값이 조금 올리려는 건지는 본인이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가와 부동산 시장은 활기를 띠는 반면 대만의 최저 월급은 24,000대만 달러로 작년에 비해서 8,000원 오르는 것에 그쳤고요. 최저임금도 몇백 원 수준의 상승을 이루는데 그쳤습니다. 이걸 올랐다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 서민은 정말 갈수록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듭니다. 잠시만 쉬어갈게요. 여러분, 대만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가수는 누구일까요? 대만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KK박스의 순위를 살펴보니까 1위는 BTS가 아니라 슈퍼주니어더라고요. 대만에도 음원 사재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1위부터 10위권까지는 슈퍼주니어가 모두 차지하고 있었고 그 밑으로는 지코의 아무 노래, 아이유, BTS, 화사 같은 가수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대만 노래, 한국 노래 중에 어느 게 더 인기가 있나였는데 아쉽게도 언어별로 랭킹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한국 음악이 대만 인기보다 더 인기 많은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대만은 2020년 2분기부터 어떻게 보면 코로나 특수를 노렸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국내 확진자가 0을 이어가면서 기업이나 정부에서는 0을 주제로 마케팅 캠페인을 많이 진행했었고요. 이런 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젊은 층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대만 국내 여행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반면에 대만 국내 숙소들이 바가지를 씌운다는 의견이 워낙 많이 나와서 관광지의 바가지 문제는 한국이나 대만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만의 방역이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Who can help? Taiwan can help라는 캠페인이 유행하기도 했는데요. 대만이 WHO 가입을 못하게 하고 또 WHO가 실정한 것을 비판하면서도 대만은 방역을 성공했고 방역 물품을 여러 나라에 지원하면서 국제에서 인지도를 높이려고 했는데요. 이게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돼지고기가 집중포화를 맞은 시간이기도 한데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대만에서 금지된 호르몬을 사용하는 미국산 돼지고기가 대만에 들어오면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예전에 쉽게 볼 수 없었던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20년은 대만의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줄어든 해이기도 한데요. 예상하신 것처럼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출산율을 좌우하는 데는 아무래도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임금은 오르지 않는 이런 상황 때문에 출산을 꺼리는 젊은 층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대만 정부는 환경보호와 코로나 소비 진작을 위해서 새 오토바이, 새 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불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2020년은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신규 등록수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대만에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살펴봤더니 5위권 순위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2018년, 2019년 기준으로 보니까 현대자동차는 대만에서 10위권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매량 1위는 일본의 도요타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대만이 친일 국가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장에서 도요타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2021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1년 키워드 중에 하나로는 중고물품 거래가 뽑혔는데요. 대만은 아직까지 한국처럼 중고물품 거래가 활발하진 않습니다. 이게 문화 차이일 수도 있고 한국과 같은 플랫폼이 많이 발전하지 않은 탓이기도 한데요. 배달음식 플랫폼도 갑자기 경쟁을 하면서 크게 성장한 것처럼 2021년 혹은 2022년에는 중고물품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제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 카카오 택시, 카카오페이가 있는 것처럼 라인페이, 라인택시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의 성장 속도에 비하면 조금 적긴 한데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중화경제연구원은 2021년 경제전망치를 3.75%로 책정을 했는데요. 한국은 3.2%로 책정을 했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대만 내수가 활발해지면서 경제성장을 이끌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2020년, 2021년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무쪼록 여러분들 모두 기회 많이 잡는 2021년 되기를 기도드리고요. 더 깊은 내용 토론과 문의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